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긴 명사를 공부할 겁니다. 자, 긴 명사에서 공부해야 될 기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 긴 명사라는 기본적 개념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형태에는 구라는 개념과 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구와 절이 명사로 쓰였을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긴 명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어 플러스 단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구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우리는 그것을 긴 명사라고 한다. 그럼 긴 명사에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에 의해서 또는 의문사에 의해서, 관계대명사, 와세에 의해서, 복합관계대명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있고, 그것의 역할은 긴 명사인 경우는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인 것처럼 긴 명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이것이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또는 너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단어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명사나 긴 형용사, 긴 부사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부터 보면 긴 명사의 형태의 첫 번째가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의 ing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묶는데 이때 묶을 때의 기준이 동사, 콤마, 마침표. 반드시 외우두란 말이야. 동사, 콤마, 마침표.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동사, 콤마, 마침표 이것만 딱 기억해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볼 줄 알면 된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등장하는 순간 그것이 분사라도 마찬가지야. ing가 등장하는 순간 무조건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 그러면 이렇게 묶는 순간 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명사로 쓰인다 그러면 긴 명사인 것이고 형용사로 쓰인다 그러면 긴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 그러면 긴 부사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에서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자, 묶었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했을 때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얘는 보어.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명사 개념은 A 이퀄로 B가 성립되면 보어, A 이퀄로 B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것은 목적어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어, 이것은 보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동명사에서도 이렇게 묶어. 하나로 묶어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는, 그죠? 저거는, 동사 앞에서 주어로 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A, B가 다르면 목적어, A, B가 같으면 보어. 그래서 이렇게 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와도 대시 등장한다든가 접속사가 등장하면 역시 주어, 동사를 지나가서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개? 여기가 하나. 이때 묶을 때 기준이 뭐야? 동사, 콤마, 마침표에서 묶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묶어보란 말이야. 때, 주어, 동사 지나가서 동사. 때, 주어, 동사 지나가서 마침표. 때, 주어, 동사 지나가서 마침표. 이렇게 묶어놓고 이걸 하나로 봤을 때 얘가 주어, 얘가 주어지.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 얘는 보어. 이렇게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로 봤을 때 얘가 A 이퀄로 B가 안 되잖아. 그럼 목적어 A 이퀄로 B가 되면 이것은 보어. 왜냐하면 나의 소망과 그가 정직한 것은 두 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 B가 같은 얘기, 같은 사람,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보어. 다른 사람, 다른 물건, 다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뭐야? 그것은 목적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거야. 복잡한 게 아니야. 쉬운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 의문사라 그러는데 나중에 간접 의문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의문사가 주어, 동사, 어수로 나오면서 역시 묶었더니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었어. 묶어놓고 쟤네들이 어떤 자리에 쓰였나 보란 말이에요. 자, 이건 뭐야?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 목적어 자리에 쓰였잖아. 이러면은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주어, 동사 형태가 있는 형태고, 이거는 주어, 동사 없는 형태란 말이야. 이 주어, 동사 있는 형태의 이 첫 번째 문장을 단문 만들면 이렇게 절에서 구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것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별도의 파트, 그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서 알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얘네가 묶여서 어느 자리에 쓰였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게 되면 저것은 명사로 쓰인 것이고, 그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긴 명사로 형태로 단어 플러스 단어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말이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다. 긴 명사로 쓸 수 있다. 이 뜻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와신데, 나중에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관계대명사 문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는 데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대명사 왓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선행사 포함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수업할 때 들었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왓은 선행사 포함하는 거다. 이 말 정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정도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해. 그렇지? 알아? 모르잖아. 너는 알아? 너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왓이 선행사 포함한다. 이 말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 놓고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관계대명사 왓이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저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전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 자리, 동사의 주어 자리에 쓰여서 이것도 긴 명사가 됐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도 긴 명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일단 이 선행사 포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알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대명사 왓이 선행사 포함한다는 말은 얘가 명사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형용사절로 쓰이지만, 얘는 선행사, 그 수식해야 될 선행사를 포함해버렸기 때문에 걔가 형용사절로 못 쓰이고 명사절로 쓰인다. 이 뜻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말 절대 모르면 안 돼요. 두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 두 문장이 불완전이야. 관계대명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불완전한 문장을 이해하는 거거든. 주어가 뒤에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그렇죠? 전체 다 뒤에 명사가 없거나, 투부정사나 동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을 이해하는 게 관계대명사의 핵심인데, 그런데 얘는 관계대명사 왓은 두 문장이 불완전해. 왜 이런 일이 생긴다? 바로 선행사 포함이라는 이 말 때문에 생기는데, 지금 여기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 명사절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묶였을 때, 이것이 이렇게 묶였을 때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절인데 원트란 동사의 목적어거든. 이럴 땐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쓰인 거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저게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명사, 주어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명사. 그래서 긴 명사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이게 되면 whatever 또는 whoever 또는 whichever 이렇게 ever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복합이라는 것도 만약에 이렇게 ever 붙은 이런 문장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받을 것이다 해서 주어 자리지. 왜? 이 동사의 주어가 여기란 말이야.
그런데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의 절의 형태가 주어란 말이에요. 복합이라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명사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긴 명사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너가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looks good 그러면 잘 어울리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와 잘 어울린다. 자, 그럴 때 이것도 주어 자리에 쓰였어요. 자, 이거 봐요. 똑같은 whatever인데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can buy,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야? 목적어로 쓰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 역시 목적어니까 명사다 이렇게 얘기해. 자, 단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긴 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whichever도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을 어느 것이나 가져도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쓰여서 복합이라는 것도 긴 명사로 쓰일 수 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묶여서 take에 몰려 쓰였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긴 명사의 개념을 이해해 두면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다. 그래서 긴 명사의 개념을 꼭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고 이 역할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란 말이야. 이렇게 묶었을 때 긴 명사가 돼서 동사 앞에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 이렇게 묶여서 동사 뒤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묶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거.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거는 뭐뭐에게고 이게 뭐뭐을로 쓰이는 거니까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물어봐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묶을 줄만 알면 다 해석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보어인 경우는 언제?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아닌지 if도 만약이란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뭐뭐인지 아닌지 나중에 간접 의문 부분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야. 그때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묶어서 뭐뭐인지 아닌지 자, 나는 그가 훌륭한 선생님인지 아닌지 알아야만 한다. 자, 마찬가지 똑같은 뜻인데 if나 whether는 같이 자리를 바꿔 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오와 not이 있지? 그럴 때는 whether만 써야 돼. 오와 not이 있는데 if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얘가 목적으로 쓰였구나. 그래서 긴 명사이구나. 이것도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긴 명사이구나. 자, 그럼 보어인 건 뭐야? A 이퀄로 B의 개념만 이해하면 돼. 여기서 묶음이 얘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하와이 해변에 가는 게 내 소원이잖아. 내 희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어란 말이야. 이건 뭐야? 우편 모으는 게 내 취미 아니야. 그 다음에 뭐야? 그녀가 아름답지 않다는 게 사실인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내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A, B가 같다가 성립되면 이것은 보어의 개념이다. 어디에서? 명사에서 그렇다. 됐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뭘 이해하느냐? 왜 이 긴 명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baseball is exciting. 야구는 재미있다. 재밌어. 나도 야구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때 야구라고 하는 것은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야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구를 보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땐 to watch baseball 이렇게 해서 베이스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얘가 보고 있다는 거, 야구를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베이스볼 다음에 playing 하면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야구는 야구인데 우리가 또는 내가, 그가, 그녀가 또는 그들이 야구를 그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때 야구라는 게 재밌어? 그런데 하는 게 재밌어? 그럼 플레이가 들어가야 되고 보는 게 재밌어? 그럼 워치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봐? 그럼 I watch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가 봐? 그러면 he watches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들어와 줘야 될 때 그냥 혼자 못 들어와. 한 문장에 동사 두 번 못 쓰거든.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또는 접속사를 끌고 들어와 줘야 된다.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접속사 끌고 들어와서 이 야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명사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렇게 긴 명사가 주어가 되는 형태가 되면 이 긴 명사 대신에 주어 is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가주어라 그러고 그 뒤로 빼서 쓰는 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의 ing, 대절 이런 것을 진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 자, it이 빠졌고 여기가 진주어, 가주어. it이 있고 빠졌고 여기가 진주어, 여기가 가주어. it이 있고 뒤로 빠졌고 얘가 진주어, 얘가 가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긴 명사라는 개념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긴 명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고 왜 쓰이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